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이 칸느 영화제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최영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저께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남지사 시절 조 전 의원이 정무부지사를 지낸 바 있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못되고 없을 정권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비난을 했고요. 황교안 현 대표도 너무 잔혹하고 비정한 정권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강압적인 검경 수사를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 비판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마 후폭풍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공 교수님과 함께 전국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 전 의원이 참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부지사 재직 시절에 경남 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을 했는데 그때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그것도 아마 2013년인 것 같아요.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그 이후 이 수사를 계속 받아오면서 뭐 본건 수사뿐만 아니라 별건 수사를 해서 본인 또 주변 지인들, 친척들까지 아주 수사를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받아오면서 심리적 압박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조 전 의원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벌써 5명째입니다.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 아닙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서 5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물론 뭐 수사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뭐랄까 정서적인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충격을 많이 받거나 또 이런 일에 검찰의 수사를 받는 자체를 아주 뭐 못 견디는 그런 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혹하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혹하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몇십 년마다 일상화돼 버리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아유 그럴 수도 있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예. 이건 뭐 그러니까 민경욱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그 몇 명이나 더 필요한지 이렇게 개탄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그렇다고 검찰이 뭐 강압 수사를 하고 자살로 몰았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검찰이 지금 검찰의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이럴 때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옥죄해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좀 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먼저 사람 중심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 목숨이 제일 중하죠. 그런데 이렇게 목숨이 파리목수처럼 죽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과거에 어느 분이 죽음의 구판을 멈춰라 예. 했는데 이제 죽음의 행제를 멈춰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강압수사, 별건수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원래 의도했던 그런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탈탈 털어갖고 먼지털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안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언론에도 보면요. 우리 이제 보통 기자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취재해서 그 원인을 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뭐랬냐면 기획 취재라는 게 있어요. 물론 PD 있죠. 저널리즘이라고 예,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미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 딱 짜놓고 이제 거기에 맞추는 거죠. 맞춰가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폐해도 크다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뭐 피디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수사 취재 관행에 대해서 그런 식의 그렇게 취재를 하면 취재 자체가 취재 과정 전체가 또 그 결론이 왜곡된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 수사하는 게 이게 기획 수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미리 너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입증하겠어 이거거든요. 그 입증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거 안 되니까 처음에 혐의를 씌웠던 그거 가지고 입증이 안 되면 또 다른 거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별건으로 이어지는 그 수사관이 사람을 지인을 빼는 거죠. 이게 적폐 세력으로 한번 찍혀서 예. 집어넣겠다. 예. 이렇게 되면은 무슨 수를 쓰든 그럼요. 뭐 죄가 있든 없든 집어넣는 거예요. 예, 검찰이 딱 그 사건에 그 사람을 딱 물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러면 검찰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 뭐 위신을 생각하는지 자기들 정당성 뭐 기관의 안정성 뭐 이런 걸 생각하는지 어쨌든 이런 식이 되는데 또 하나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 이런 식의 수사받다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경우가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노무현 정권 때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많았죠. 많았죠. 근데 어떻게 쇄신 정부, 개혁 정부, 무슨 뭐 이런 정부에서 하필이면 어떻게 이렇게 모진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노무현 정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그 당시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수사받다가 자살했어요. 또 박태영 그 산자부 장관이었죠. 전남지사까지 하신 분이죠. 그분도 수사받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듣기는 본인이 안 되니까 이제 부인 쪽을 터는 거예요. 부인. 그러니까 부인의 뭐 이런저런 그 사생활들이 막 들춰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멈춰라. 하고 그냥 자살을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거 어딥니까? 그 대우건설의 남산구. 대통령, 그 당시 사장. 대통령 형님한테 돈 갖다 줬다 해서 말이죠. 그냥 그 수사만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망신을 줬지 않습니까? 대우건설 사장 좀 되는 분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이런 분이 별 볼 일 없는 시골 노인네한테 조아리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 누가 누구를 지금 적반하장도 분수지 그런 식의 그런 수사받다가 그런 관행이 많았는데 또 하나 이상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뭐랍니까 그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의혹 그 의문사 진상규명 무슨 위원회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왜 대통령이 그렇게 그러면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냐 이것도 해야죠. 그다음에 특히 정몽원 회장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남산구 뭐 사장도 그렇고 부산의 안상영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수연 국정원 2차장도 그때 수사받다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나마 이름이나 아주 다 알려진 분들이니까 기사화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 수사받다가 이런 경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요즘 말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이 어필도 하고 억울한 듯이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검찰이 얼마나 고생한다는 거 국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고생하는데 그 고생이 다른 사람을 고통 주는 고생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 검찰이 고생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권력 관련 수사라고 하더라도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면서 현 정권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흐지부지 그다음에 김기식 김우겸 대변인도 부동산 그 특혜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그거 털면은 아마 수십 가지 제목이 걸릴 겁니다. 김기식 금감원장도 마찬가지죠. 또 피우진 보훈처장 그다음에 또 윤모 총경 버닝썬 사건에 다 흐지부지 현 정권 사건은 흐지부지 된 거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정청래 전 의원이에요. 지금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사건, 누출 사건으로 지금 전국에 아주 그렇죠. 경색되게 또 경색이 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도 MBN이죠. 판도라에 나와가서 뭐 한미 정상회담
그 회담 내용, 로데이터, 그러니까 원자료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정청래 의원이 어젠가 내가 보니까 그 SNS에다가 그 해명을 했던데 그건 내가 좀 뻥튀기 한 거다. 시사 예능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뻥튀기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강효상 의원은 죄가 없어요. 누출죄는 비밀 누설 왜 누설죄는 왜 없는가 하면 고민정 대변인 그거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죄는 몰라도 그게 어떻게 기밀 누설죄입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이지 나한테 불리한 건 전부 덮어버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상대방의 그 실수라든지 실책이라든지 과오는 요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냥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문재인 정권 자칫하다가 적폐청산 정권이 아니라 보복 정권. 지금 뭐 야당이나 네. 뭐 보수 쪽에서는 완전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복을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문제죠. 민경욱 대변인 이야기했듯이 몇 명이 더 필요하냐고 이야기했지만은 정말로 언제까지 얼마나 5년이 더 필요합니까? 10년이 더 필요합니까? 나 그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손혜원 의원은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렀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어디 무슨 압색 맞아요. 보훈처라는 건 뭐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얼마 전에 어디 기사를 안 보니까 4개월 수사 시작했다고 하는지 4개월 돼도 손혜원 의원 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답니다. 왜 안 부릅니까? 아니 불러야 무슨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불렀다는 소식이 없어요? 뭐 현역 의원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알려진 대로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어서 그런 건가요?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검찰이 영부인 눈치까지 이제 살살살 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에 맞지 않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들이 이 민주화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온갖 희생을 거쳐서 오늘 민주화된 이 시대 영부인이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자니까 하기야 중요하긴 중요하더라고. 왜냐하면 대통령 문장을 탁 붙여가지고 전용기 타고 해외 방문 나가는 거 보면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 이분은 검찰을 자기 손아귀 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경찰을 다 국정원까지 손아귀 쥐고 있죠. 민정수석 실질적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민정수석실 산하의 그 특별감찰반이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같은 그 참고인 조사로라도 부르죠.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성역이죠. 대통령보다 난 더 성역인 것 같아요. 참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러한 적폐 수사,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수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잖아요. 전에 사회 원로들 불렀을 때도 이제는 적폐 수사에 대해서 피로감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통합과 화합적으로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자기 취임사에서 화합과 통합의 청사진으로 머리가 꽉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때 답변이 그랬거든요. 그 적폐 수사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했고요. 우리 기획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검찰 수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했어도 안 됩니다 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적폐 수사 과거 수사가 완료된 뒤에 그 후에 후협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내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는 데에서 인식을 공유하게 될 때 그때 협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나와서 수사 잘하십니다 하고 박수 쳐주면 그때 당신들하고 이야기해서 협치하겠다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딱 한마디 옳은 말을 했어요.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가만 보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괜히 국민들까지 말이죠. 숨죽이게 만드는 검찰권 만능의 이런 사회가 됐는지, 그것을
자기들은 전혀 관계 안 한다고 그러겠죠. 조국 수석도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겠죠. 예? 지금 뭐 그러고 있는 근데 거죠. 검찰이 그렇게 무섭게 하는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검찰은 왜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벌벌 떨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 송인택 울산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울산지검장이면 검사장입니다. 예, 그렇죠, 검사장. 검찰에서는 아유 꽃이죠. 그럼요. 검사장이. 그분이 이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비판 글을 A4 4장인가를 써가지고 전 국회의원한테 돌렸더라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검경 그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제 밖으로 챙기기 싸움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분 주장 중에 맞는 얘기가 지금 검찰이 왜 욕을 먹느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그건 다른 게 아니다. 하명수사, 표적수사 그리고 거기 권력의 입맛에 안 맞는 수사를 했다가는 인사불이익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의 개혁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개혁의 본질은 놔두고 딴짓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 그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 형사사건 이것을 놓고 요거를 띄어갖고 경찰한테 넘겨주겠다 하는 것은 전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하는 이 불만 문 총장이라든지 이 송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시하는 것도 정말 옳은 측면이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닌 척하고 대통령도 나는 아니야 이러고 민정수석도 나는 아니야 하고 법무장관도 나는 아니에요 하는데 결국 보면 모든 사건 지휘는 그 위에서 내려오거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하명수사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그 개탄했던 게 왜 그 법무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또 그 위에 보고를 해야 돼. 청와대에 보고를. 그 민정수석은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 그건 속아 웃을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송인택 지검장도 그 얘기예요. 네. 특수수사, 공안수사, 공안수사 이런 것은 청와대 다 보고를 받고 예. 거기에 또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보고를 했으면 예. 자기들은 지시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의견으로 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시죠. 예. 이런 것은 왜 안 됐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다 지시란 말이에요. 그 고리를 차단해야 검사가들이 권력과 독립해서 수사를 하는데 청와대 민정에 다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분이 쓴 거 보니까 일일이 사건별로 일일이 다 보고를 한답니다. 청와대. 예. 청와대가 왜 그 보고를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사건 수사를 청와대가 왜 보고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예, 조국 수석이 월권 참 오만해도 분수가 있지. 그다음 월권도 이 정도 되면 이건 월권을 넘어서는 월권이에요. 그렇죠. 초월권이야. 그런데 왜 이런 걸 불법이죠. 예. 그 이런 짓을 그 공공연히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전국 검찰 검사분들한테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뛰어난 머리, 뛰어난 실력 이거는 청와대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그런 정도의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왜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청와대에 대해서는 무슨 하명수사 이런 비실비실하면서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억울하다 이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송인택 지검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사 정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검찰총장도 총장 되려면 충성맹세를 해야 한다. 법무장관도 청와대에 말하자면 입맛을 맞추지 않아가지고는 충성을 하지 않아가지고는 자리를 보존을 못한다. 그러니까 검사들의 제일 수장도 충성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휘하는 법무장관까지도 충성을 하지 않으면 자리 보존을 못한다고 이 검사 사회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검장이 이런 정도 할 때는 이미 그건 다 아주 확정된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를 청와대가 같은 데서 나는 아니야 자꾸 이렇게 해서 끝이 없는 거고 그러면 정말로 자기들이 개혁 의지가 있고 쇄신 의지가 있다면 바꿔야지. 어떻게 딴 거 없어요. 인사권 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 지검장도 무슨 검찰위원회라든가 객관적인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사인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국민적인 저 임명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인사기관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정치 권력에서 독립만 시켜놓으면. 아니, 실력 있고 이런 쟁쟁한 양반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충성맹세하고 지금도, 문무일 총장 후임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후임 인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유력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주 현 정권과는 그냥 찰떡 공조를 이루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윤 지검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으로 검찰총장이 또 되고 법무장관은 또 대통령 지시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검찰이 아무리 자정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들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한을 띄어서 경찰한테 주면 더 나아집니까? 경찰한테 주면 다시 옛날에 경찰 국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위에 청와대가 정신 못 차리면 밑에 어떤 식으로 이쪽 권력을 이쪽으로 주고 그건 장난이지. 이쪽 거 일로 주고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거예요. 그런 장난해가지고 괜히 눈속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혁했네 무슨 쇄신했네 이러지 말고 정말 양심이 있으면 그 제도를 제대로 바꿔야죠.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춘천 지부원장 하던 사람은 이력 사법부의 수장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런데 그 밑에서 누가 감히 그러니까 경찰서장급을 경찰청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서열로 보면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고 할 경우 문무일 총장은 5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수 차이가. 그럼 그 5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싹 날아가라는 얘기죠.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이 윤석열 지검장 있잖아요. 정말 자신이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거는 만약에 이번에 정말 검찰총장을 후보로 지명을 받더라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덥석 받는다면 이 사람도 속으로는 출세주의자지 정의의 사도가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씨 아직은 모르지만 혹시 만약에 이분이 지명됐을 때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건 정말 국민이 모두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예. 참 이 수사기관들의 권익, 인권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높아져야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개혁의 핵심은 바로 정치적 중립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권력으로부터 충견이 되지 마라. 신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싹 빼버리고 자기들 수사권 있는 걸 서로 나눠먹기 어느 쪽에 더 주어갖고 검찰의 힘을 빼느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완전히 지금 본말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지금 경찰 수사만 하더라도 잘 아시잖아요. 이재명 경기지사 경찰 수사 혹독하게 받았는데 무죄 판결 났어요. 또 전에 6.13 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직전에 측근들 비리 있다 해가지고 경찰에서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 씨 그분이 아주 앞장서 갖고 수사를 했는데 본인의 비서실장 측근이라는 또 동생 거기에 시청의 국장 다 무혐의 판결을 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 후보 그분이 지금 울산시장 하고 있잖아. 이런 경찰,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경찰한테 과연 수사권을 종결권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죠.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은 더 문제거든요. 경찰은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 번도 검증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과연 수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엄정하게 공정한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린 전부 지금 이게 미지수예요. 어떤 식으로 할지. 근데 이런 것을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 사람들이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잘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검찰도 자신들이 지금 국민적인 이런 불신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꼭 권고하고 싶은데 이재수 장군이나 노회찬 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이나 옛날에 정몽원 회장이나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렇게 도대체 왜 이런 분들이 이런 극단의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하는 진상규명, 예?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서는 그 수많은 위원회들이 왜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럼요. TF를 만들어서 그럼. 제대로 수사를 하고 예. 그 규명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 권익 보호자고 검경 개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이게 검찰 수사하다가 이렇게 된 일이니까 검찰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앞장 나서서 그런 진상규명위원회를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테니까 꼭 그거 좀 해주기를 좀 공고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구상의 탁월한 유전자 DNA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주장한 히틀러와 백두혈통을 떠들어대는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왕조밖에 없습니다. 민간 사찰에 DNA가 없다 이렇게 부정한 문재인 정권은 친문의 DNA 유전자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죽음의 행렬이 계속돼야 합니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